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드디어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세 전쟁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긴급하게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며칠 전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선언을 했죠. 근데 오늘 어땠습니까? 중국은 방금 전에 50%의 추가 관세를 해서 총 84%의 보복 관세로 응수를 했습니다. 미국이 104%의 관세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중국은. 그래서 보복 관세로 응수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이제 중국에 200% 관세를 발표할까요? 네, 저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3단계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관세 덫을 놓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두에게 처음엔 던져요. 그래서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뭐냐면, 야, 이건 중국만 타겟하는 게 아니야. 나는 되게 공정해. 그래서 심지어는 뭐 캐나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한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나라한테 공정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오늘 이게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왜냐? 일부 유예를 해야 돼요, 지금. 어제 뭐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흘러나왔는데 뭐 다른 나라는 뭐 90일 동안 유예한다. 저는 그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죠. 왜냐? 이 4월 5일 중에 이런 G7 국가나 이런 정통의 우회 그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 혹은 조정을 합니다. 왜냐? 세계적으로는 반미 전선이 형성되는 걸 방지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전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예를 한 다음에 이제 중국만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아마 대중국 200% 관세를 선언하지 않을까. 그러면 글로벌에서 뭔가 중국을 이제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명백하게 상징적인 전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뭔가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을 때리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 질서를 재편함에 있어서 미국이 재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중국과 함께 하든지 줄을 서라. 선택의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덫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덫 안에 중국을 가두는 거죠. 그래서 공정함을 위해서 모두한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협상합시다. 형 이러지 마요. 저 우리 원래 친구였잖아요. 우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 그걸 끌어안아요. 끌어안으면서 분명한 적으로 중국을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는 화력을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시나리오가 뭐 생각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if not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먼저 국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국의 연금 생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부분이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산 시장이 붕괴하게 된다. 지금 나스닥이랑 S&P 엄청나게 폭락했죠. 그렇게 해서 계속 되면 노후 자산이 대량으로 손실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유권자 기반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반이 아예 붕괴돼 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가미 금융권이에요. 트럼프와 결별할 수도 있습니다. JP 모건, 뱅가드, 골드만삭스 이런 데들이 반 트럼프. 야, 너 때문에 우리 못 살겠어. 우리 전부 다 손절나고 지금 난리야. 그래서 정책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무역 붕괴가 되고 달러 신뢰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경제 대공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트럼프를 살려두겠습니까? 자, 세 번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게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물가 상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건데 금리 내릴 수 있습니까? 못 내립니다. 그러면 진정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망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잠깐만 기다려요. 좀만 참으면 돼요. 이거 다 중국 때문이에요. 이게 먹힐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국외 문제를 한번 따져볼게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계속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EU가 이렇게 선언할 거예요. 만약에 프랑스나 독일 중심으로 야 이제 미국 트럼프는 더 이상 리더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같이 못 가겠어. 그 다음에 한국이나 일본, 멕시코도 이거 갖다 바쳐도 이거 똑같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도 있죠. 그러면 야 우리 동맹국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산업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야 너네랑 같이 못 가겠어. 그러면 중국한테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 중국은 조만간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가 됩니다. 네. 근데 미국하고 언제까지 계속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도 뭡니까? 예, 북미 자유협정으로부터 탈퇴를 검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한테 얘기할 거예요. 야, 이건 공정무역이 아니야. 강한무역이야. 근데 규탄하겠죠. 전 세계가 뭉치면 미국이 과연 아무리 힘이 센들 이길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 트럼프의 전략적 반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마치 이게 TV쇼처럼 정말 전 세계를 이렇게 판을 흔들어 놨다가 포커스를 하나로 딱 맞추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뢰는 붕괴하게 됩니다. 트럼프 리더십 자체가 흔들려요. 네, 금융권에서 월가가 반란할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 자금 유출할 거고 아마 머스크도 떠날 겁니다. 예, 지금 머스크가 잃어버린 자산이 얼마입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네, 머스크가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야, 내가 진짜 트럼프하고 한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일 거예요. 그다음에 유권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다 붕괴됩니다. 뭐 내년 중간 선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네,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외칠 거예요. 트럼프 꺼지라고. 그러면 트럼프의 그 정치력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외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7 국가에서 야, 미국만 빼. 미국만 빼고 우리끼리 잘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달러 어떻게 됩니까? 예, 달러 다 버리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래 트럼프는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채권금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신뢰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중국마저도 만약에 채권을 다 집어 던진다? 중국만 던지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나라가 같이 커버를 해주면. 근데 전 세계 국가가 야, 이거 안 되겠어. 미국 한번 죽여보자. 라고 하면 미국은 죽습니다. 제국의 몰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오래가기 어렵다. 그러면 정말로 미국의 제국의 몰락이고 정말 대공황급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반전 오늘 밤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예정대로 이 몰빵 투자와 분산 투자의 수익률 비교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